질문 받아봅시다. 네, 23번 어디에? 확인 체크요. 페이지요. 133쪽이요. 133페이지에 123번? 이게 제일 앞에 문제 맞습니까? 네, 뭐라고요? 개념원리 133페이지에 123번이요. 오랜만에 녹화하려고 하니까 버벅이죠.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인 원뿔에다가 원 기둥이 내접한다 라고 했어. 근데 좀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슬슬 우리가 미분을 하니까 이런 어려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입체 도형 같은 거 나오면 차원을 낮춰야 돼요. 이게 원래는 기하에서 쓰던 기법인데, 이제 여러분들 기하를 경험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그 도형 같은 거 나올 때 3차원을 나오면 2차원으로 차원을 낮추는 거고, 2차원이 나오면 그걸 1차원으로 차원을 낮추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중요해서 문제에서 원 뿔이다 원 기둥이다 말은 했는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그냥 평면화 시켜버린 요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원 뿔이 이렇게 쫙 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원을 한 차원 낮춰서 봐야 돼. 그러면 안에 접해 있던 내접하는 원 기둥이다 라고 했던 친구는 이렇게 네모가 되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겠죠. 요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원 뿔의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 먹어서 요만큼이 1이다 라고 적힌 상태인 거고, 높이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높이가 요렇게가 3이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당연히 원 뿔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서 이 위에 꼭지점에서 내린 요 선이 수선의 발, 수직 이등분 하는 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원 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 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 원 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자체를 R이라고, 혹은 뭐 X라고 잡아도 됩니다만 R이라고 잡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냥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닮음. 이 밑면이 1일 때, 밑에 밑변이 1일 때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의 높이가 3이 떴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R이다 라고 잡았으니까 요만큼은 1-R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삼각형이 큰 하얀색 삼각형과 닮음을 하고 있을 거니까, 큰 하얀색 삼각형에서의 B가 1대 3이었다면 작은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에서도 1대 3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높이를 내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 1-R의 3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높이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높이가 표현됐고 밑면 반지름이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원기둥의 부피 맞죠?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부피를 써주면 되겠죠? 원기둥의 밑면은 반지름 R인 거 알았으니까 파이 R 제곱, 이게 밑면의 넓이, 거기에 원기둥의 높이를 3 곱하기 1-R이다 라고 곱해주시면 이게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셨는데 거기에 변수로서 R을 잡으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답지 같은 데나 보면 이게 이제 VR 이렇게 안 쓰여져 있고 그냥 이렇게 V라고 쓰여져 있을 건데, 추천하는 바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고, 그럼 이제 이게 부피의 함수니까 얘가 최대가 된다 이걸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을 해서 V'R을 구한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상태로 미분하는 것보다 그냥 전개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전개를 할 때는 필요 없는 3파이라는 계수는 앞에 치워두시고 뒤에 있는 R제곱 1-R 얘만 전개하면 되니까 R제곱 -R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치면 앞에 있는 계수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냅두고 뒤에 미분을 친 게 2R 빼기 3R 제곱이다 라고 나오겠다. 그지? 이건 계수니까 그냥 냅두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분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F'X죠. F'X가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F'X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는 0 해서 찾아주시면, 묶으면 이렇게 묶을 참이라서, 아니죠, 여기가 0이고 잘못 묶었어요. 여기가 2고 얘가 3R이겠죠. 이렇게 묶일 참이니까
되는 게 프라임이 0 되는 게 R이 0 아니면 3분의 2다 이렇게 두 개 뜨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다 라고 한 친구는 V에다가 프라임이 0이 되는 3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이겠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3파이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빼기 27분의 8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마무리 난 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돼. 아, 이대로 끝났군요. 이대로 끝입니다. 나는 실제 부피를 구해버렸네. 늘 하던 짓이라 맨날 좀 더 나가네요. 다음이요. 편하게 질문하셔. 고맙다. RPM인데 70쪽에 463번이라고요. 그래프에서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특별한 스케일 안 쓰겠습니다. 그냥 fx부터 일단 냅다 받아 적을 거고요. x 세제곱 플러스 2a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5다. 있으니까 그냥 미분하겠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뜰 거고, 이제 극대인점과 극소인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프를 뭐 많이 그려봤으면 우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f가 3차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랑 여기가 각각 극대 극소되는 지점인데 얘네 둘이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가 원점이라서 요놈들이 이렇게 대칭 관계예요. 요걸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대칭 관계가 돼야 되니까 이걸 미분을 쳐서 나온 애들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 P, 뭐라고 잡았어. 그러면 원점 대칭 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 하고 잡히겠죠. 그죠? 그렇다는 건 내가 P, 마이너스 P, 라고 잡았으면 F 프라임 입장에서 봤을 때 P를 넣어도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P를 넣어도 0이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F'은 2차의 그림인데 P랑 마이너스 P 두 곳에서 0이라는 소리야. 그지? 근데 F'이 0이 됐다라는 건 F'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두 곳이 모두 근이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내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도형적 성질은 뭐라 그랬다?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성질이다 라고 그랬다. 그러면 얘랑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P니까 여기가 무조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조건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축이 0에 걸려 있어야 되니까 축이 0에 걸려 있어야 된다. 2a 플러스 4는 무조건 0입니다. 알겠죠? a는 마이너스 2. 뭐 복잡하게 뭐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근데 이게 제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뭐 근과 계수의 관계다 뭐 이런 말 쓰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둘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음이요. 나 지금 463번 했고 467번 혹시 안 해줘도 됩니까? 할까요? 안 해도 돼요? 할까요? 네, 467번 하죠.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정보를 뽑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읽어내는 순서를 보여줄게. x분의 분모 0으로 가네? 근데 마이너스 2 근데 수렴하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fx 쓰여져 있었으니까 f의 0이 0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일단 하나 뽑으시고요. 오케이?
요걸 뽑았으면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건 뭐냐? f 이게 지금 x가 0으로 간다라고 썼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미분계수라고 읽혀야 돼. 그래서 f 프라임 0이다 라고 읽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식 그 자체로 f 프라임 0이다 라고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알려준 겁니다. 가에서 뽑아내는 정보가 요 두 개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에서 얘기한 게 fx는 x는 1에서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이 1에서 0이구나. 요거를 알아먹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뭐라고? 1에서 극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f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이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4개인 거죠. 4개. 다항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차수가 가장 낮은 걸 원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풀 때 막 어떤 복잡한 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찍어도 됩니다. ax 플러스 b라고 일단 1차 되나? 시험해보라고. 혹시 1차 되나? 하고 그러면 f0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날아갈 거고요. 그럼 f 프라임 x다 라고 하는 친구가 a라고 숫자 하나로 떠버릴 건데 f 프라임이 0 넣으면 마이너스 2여야 되고 1이면 0이어야 되니까 지금 불가능하죠. 그럼 그냥 탈락. 이런 식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접근하라 이 말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라고 예상을 했다면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라고 썼을 거다. 뭐 f0이 0이니까 자꾸 맨 뒤에 상상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습관처럼 쓰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c가 0이다 하나 만족시킬 수 있겠고 f 프라임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아 요거는 마이너스 2여야 된다. 만족시킬 수 있겠고 f 프라임 1 넣으면 0 나와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1 넣으면 2a-2는 0이다 해야 되니까 a에다가 1 때려 넣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a랑 b 두 개 우리 지금 숫자 알았으니까 fx가 x 제곱 마이너스 2x에요까지 왔는데 여기서 f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냐?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아씨 이쁘게 다 맞췄는데 말이 안 맞죠? 마지막에 얘한테서 말이 안 맞죠? 2차로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3차에 가면 말이 되냐? 된다라는 소리죠.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굳이 우리가 막 디테일하게 이걸 된다 안 된다 막 일일이 다 따져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됩니다. 3차에선 fx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먼저 적용시킬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까지 쓰면 되겠고 f 프라임 x 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3ax 제곱 플러스 2bx에 마이너스 2였다 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f 프라임에 1 넣으면 0 나와야 돼요. 이 2차인데 모르는 문자 2개 있는데 내가 1 넣어서 0 나온다 제 아무리 맞춰봐야 이쁘게 잘 안 떠요. 그죠? 우리는 이걸 지금 마무리 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fx 몇 차야? 근데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를 통째로 구해달라고 그랬네? 그럼 일일이 다 구해야 되나 보네? 뭐지? 뭐 해보죠? 뭐 마저 해야 되나 봅니다. f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거 하나 써야 되는 거고요. f 프라임은 했고 f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다. f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f에다가 1 넣은 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인데 요거 마이너스 3이다. 요거 풀 수 있네요. 그죠? 풀 수 있네요. 풀어보아도 괜찮겠습니다. 2배 해서 빼주면 어떻게 되니? a고 2배 해서 뺐으니까 2배 해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4인데 뺐으니까 플러스 2죠?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인데 뺐으니까 6이겠죠? 그죠? 나 뭐 잘못했니?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해놓고 뺀 거니까 맞죠? a는 4 a 4 떴으면 b는 얼마여야 돼? 2니까 5배만 빼줘야 돼. 마이너스 5 그러면 a, b, c 다 나왔으니까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x다 라고 뽑아주면 fx 나오겠습니다.
네, 차수 가장 낮은 거라고 해서 1차 풀어보고 2차 풀어보고 3차 풀어본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일단 풀었습니다. 이게 뭐 3차 이겠느니 뭐 4차 이겠느니 이거를 우리가 바로 냅다 찾을 수 있는 방식은 없고 그냥 차수 가장 낮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그렇게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해볼까요? 51번이요. 51번 앞에 45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기억이 나나? 그걸 했나? 아닌가? 역함수가 존재 배웠죠?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말 얘랑 같은 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무슨 말?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 이제 이 1대1 대응을 우리가 미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x 하나에 y가 하나만 걸려야 된다 라는 소리였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하나 드르륵 그어보면 걸리는 y가 어딘가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 y가 하나만 걸렸다라는 소리는 얘가 어떤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쭉 올라가요 하고 그렸다가 내가 어디선가 내려와요 라고 그리면 그러면 y 값이 두 개 걸리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려오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릴 때 올라가 하다가 기울기 한 번 0 찍는 정도는 괜찮아. 기울기를 0을 좀 오래 찍으면 그러면 같은 y값이 몇 개 생겨버리겠지? 그래서 기울기 0을 여러 번 찍어서는 안 되고 딱 한 번 찍는 것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돼. 이걸 안 그릴 것 같으면 그냥 영원히 내려가는 그림을 그려오던가.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된다. 모든 실수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x를 미분을 쳐봅시다. 문제 나와 있는 거 미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냥 2차라 생각하시고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모든 실수에서 이거 그러면 판별식 D 써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닿는 것까지는 된다고. 기울기 0 한번 톡 찍는 것까지는 돼. 그래서 한 번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해주면 된다. a는 0이랑 3 사이에 있어요. 실수 a의 최대값 3이겠죠?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한마디만으로 우리가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해요 라고 하기는 좀 뭐해.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만 말하면 f'x가 0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건 안 된다고. 기울기가 0 하고 오래 가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건 1대1 대응이 안 돼. 0을 기울기 0을 한 번 찍더라도 딱 한 번 찍고 무조건 다른 데로 가야 돼. 기울기에 다른 값이 나와야 돼. 그런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칠판 한번 채웠으니까 일단 질문은 그만 받아보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꼭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138페이지부터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요거 해야 되고요. 그
그 뒤에 가능하다면 속도와 가속도까지 넘어갈 생각이긴 합니다만 속도와 가속도 자체가 훨씬 더 쉽고요. 그 앞에 지금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종 마지막 총망라하는 단원이라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진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적분 자체가 내가 미분의 역연산일 거다라고 했죠. 연산 자체는 미분의 연산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적분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더 있으니까 적분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건 완전히 그냥 적분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법으로 느껴지는 것, 혹은 다른 단원에 있는 문제들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아주 좋은 문제 풀이, 이런 거는 여기가 딱 최종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안 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단원 나올 때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거를 미분까지 배웠으니까 마지막 마무리한다 셈치고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제발 좀 이번엔 배워라, 이런 단원이다. 알겠지? 다시 한번 가자. 우리가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쓰게 되는 친구가,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쓰는 이 친구가 보통은 어떠한 식, 다항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쓰면 함수기는 하죠. 이렇게 쓰면 함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다항식이라고 받아들여 줍시다.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는 0을 써놓으면 방정식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냥 다항식만 쏙 써놓으면 이걸 우리는 이제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항식에다가 우리가 옆에다가 는 y를 써놓으면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똑같은 다항식을 적어놨다라고 쳤을 때 한쪽에 는 y를 써놓으면 그건 함수가 되는 거고, 한쪽에 는 0을 써놓으면 우리가 이거는 방정식이다라고 부를 거고, 아무것도 안 써놓고 가만히 냅두면 그냥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방정식에 적혀있던 다항식과 함수라고 했을 때 적혀져 있던 이 다항식과 그냥 내가 적어놓은 이 다항식 간에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애초에 이들은 다 똑같은 하나의 다항식이었을 뿐인데 내가 이걸 는 y라고 써놓으면 이걸 함수로 바라볼 거고, 함수로 바라보는 애들은 대부분 뭘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는 0을 써놓은 얘네들은 전부 다 방정식이다라고 보는 거고, 방정식은 언제나 뭘 요구하는 거냐면 해를 찾아와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똑같은 다항식이 던져져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요거를 알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다항식 는 y라고 쓰여져 있었던 친구는 함수라고 이해를 할 거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는 0이라고 쓸 거면 방정식이니까 해를 찾겠다라는 건데, 이 다항식이 같은 놈이라 그랬잖아. 같은 놈이니까 방정식을 풀 때에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함수로 바라보고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그 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항상 해냈어야 되는 일.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읊어주겠다라는 거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다항식이 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의 이놈, 오른쪽에 쓰여져 있던 이 0은 사실은 누구냐면 y는 0이다 라는 친구다. y는 0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축이다. x축이다. x축. 그러면 너네가 보는 건 fx는 0이라고 써놓은 방정식은 fx가 y는 0, 즉 x축과 같다. 같다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다? 만난다 라는 소리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둘이 만나요를 푸는 게 는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린 이 fx 다항식이라고 하는 요놈 함수가 y는 0이라고 하는 요 x축과 만난다, 그것을 찾고 싶어, 그걸 찾아줘, 이게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빠르게 드릴 때 뭐라고 항상 드려왔었냐면 우리가 만나는 방정식은 언제나 함수는 함수라고 쓰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함수와 어떤 다른 함수 두 개의 fx라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푸는 게 무조건 다 방정식이라고. 알겠죠? 이 자체로도 함수입니다. 왜? 0을 내가 지금 y는 0이라고 읊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는 y는 하고 쓰여져 있는 거 다 함수로 보겠다라고 했잖아. 얘도 지금 함수로 보여야 돼요. y는 0이다 라고 하는 함수 어떻게 생겼냐고? x축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그어지는 함수인 거죠. 그죠? 우리 이거 무슨 함수로 불렀죠? 기억납니까? 뭘 대입하든지 숫자만 이렇게 쓱 나오는 함수? 무슨 함수? 그렇지. 상수함수. 상수함수입니다. y는 0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가장 많은 형태의 방정식은 오른쪽에 쓰여진 함수가 상수함수였던 거고요. 심지어는 그 상수가 0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뿐이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확장시켜서 그러면 결국 얘가 함수 자리니까 우리가 푸는 방정식이 함수랑 함수가 만난다라고 푼다라고 그랬잖아. 실제 여러분들이 푸는 방정식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푸는가 그거를 좀 찾아보자고요. 그걸 좀 느껴봐야 됩니다.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더 빡센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차근차근 뭐 예시가 나와 있어서 그거 나중에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거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함수랑 함수가 만난다라고 쓰여진 게 방정식이다라고 그랬고 우리는 둘을 만난다라는 방식을 이렇게 등호를 갖다 들이밀어서 둘이 같아요라고 놓는 방식으로 풀 거다. 근데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풀 때 언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누군가를 두고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N은 항상 한쪽으로 싹 다 이항 때려서 오른쪽을 항상 는 0 맞춰놓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함수를 동시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왔던 거죠. 근데 두 함수를 동시에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수를 뭐를 못 해냈었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함수라고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라가 너네들한테 의도하는 바야. 알겠지?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라 인데 이제껏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에 들어와서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의 극대 극소 그걸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그리는 걸 연습을 해온 거잖아. 그 안에서 뭐 최대 최소 찾아보고 뭐 이런 장난을 치고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 어떤 함수를 주던지 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두 개의 함수가 언제 만나? 라고 나한테 물어볼 때 우리는 꼭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그냥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못 푸는 건 그래프를 못 그려서 못 푸는 거였다고. 그래서 항상 이항시켜서 하나야 해놓고 이거 그래프를 그리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 방정식 푸는 걸로 뭐 인수분해를 하든 조립제법을 하든 하면서 문제를 풀어왔겠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놓여져 있어도 이거 나 그림 그릴 줄 알아. 이거 나 이것도 그림 그릴 줄 알아. 해서 그래프를 둘 다 그려놓고 그래프 상에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실제로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제일 메인 포인트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니까 부등식에 대한 설명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드렸던 말은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딱 하나만 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만 조심하자 라고 했거든요.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차이는 그냥 등호가 들어가면 방정식, 부등호가 들어가면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이할 때 차이 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방정식을 양쪽에 함수로 놓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면, 둘을 만난다로 문제를 풀었다면, 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건 양쪽에 함수를 써놓고 누가 크냐 작냐를 따져보는 문제였을 뿐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크다 작다를 누구를 비교해야 돼? 얘를 표현하는 y라는 놈과 얘를 표현하는 y라는 놈, 그 두 y라는 놈들끼리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이 있냐를 따져보는 거지.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x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식에다가 이렇게 몰아 때려 넣었을 때는 언제나 동의가 돼야 됩니다. 양쪽에 적혀져 있는 x가 단 한 개의 x, 같은 x여야 됩니다. 같은 x.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넣었으면 여기도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한 식에다가 때려 넣었을 때는 같은 x여야 돼요. 우리가 두 x를 다른 x로 다루고 싶으면 x1, x2라고 써야만 합니다. 이거 다른 x다 표현해줘야만 합니다. 표현 안 하고 그냥 나 이거 x인데, 그냥 나 이거 x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둘이 같다라는 소리야.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지금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주니까 아 이거 대체 뭔 소리지?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 풀면서 경험해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필수의 쟁 27번을 보시면 이건 이제 원래 익숙하게 풀던 방식입니다.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 이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이걸 뭐 어떻게 풀어? 조립제법 됩니까? 되시죠? 그죠? 오케이. 1, 마이너스 3, 0, 2 써놓고 1 하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하고 되시겠네요. 그러면 조립제법 성공했으니까 인수분해 쓰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겠네? 마저 조립제법은 안 되죠. 인수분해도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이대로 끝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건 얘가 근이 몇 개? 얘가 2개. 그지? 얘가 근이 2개. 그리고 심지어 얘의 근이 1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서로 다른 근 3개 있겠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늘 하던 방정식에서의 풀이입니다. 방정식에서의 풀이. 얘에다가 그냥 판별식 D 쳐버린 거죠. 그래서 근 몇 개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야 요게 함수거든, 얘도 함수야, 요 함수를 그려서 확인하자 라는 겁니다. 그려서 확인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풀이는 뭐다, 쟤를 미분을 해.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6x라고 미분이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식이라고?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 방정식을 양변을 미분을 때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방정식은 양변을 미분을 때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방정식은 뭐가 문제였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언제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모르니까 찾아오라는 소리거든.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언제 만나?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몰라 지금 만나는지. 그러니까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몰라. 등호가 아니란 말이야. 등호가 성립한 상태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양변을 미분을 때려버리면 둘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방정식,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방정식 양변 미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른 놈은 그러면 누군가는 양변을 미분을 해도 된다라는 소리죠. 그런 게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좌변 미분 때렸다. 그럼 이렇게 나왔고 3x에 x-2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야지 하면 이렇게 만드는 작업 쳐서 0, 2 쓰시고 점점점 이렇게 했겠죠. 기울기 0 되고 기울기 0 되고 기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요 라고 했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fx에서의 함수값 어쩌고저쩌고 찾아주면 되겠죠. 0 넣었을 때 나오는 극대값 2일 거고요. 2 넣었을 때 나오는 극소값 얼마입니까? 8에서 12 빼서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이렇게 되어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은 2네. y절편은 2. 그게 극대값이구나. 극소값은 2일 때 마이너스 2에 찍히네. 그러면 여기가 있으니까 극대가 이렇게 하나 올라와서 이제 이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이건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근 1인 거 찾았죠? 좀만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2를 딱 뚫고 지나간 다음에 여기 극소 그려서 올라가겠다. 그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 내 눈에 걸리더라 이거죠. 근이다라고 하는 것,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 있는 얘는 x축을 의미한다 라고 했다고 해. 그지? x축이랑 몇 번 만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 둘, 세 번 있네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알겠죠? 자, 이런 식이면 오케이. 알겠다. 좋아. 그럼 미분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28번으로 넘어가자. 그럼 28번에 들어갔더니 방정식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게 실근을 어떻게 가져요? 라는 걸 묻고 싶은데, 자, 요 내용 잘 이해돼야 되는데 뒤에 있는 요 k가 하는 역할을 좀 잘 봐야 됩니다. k가 미지수죠. k가 미지수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저 k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 b만큼 평행이동 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y 대신에 y-b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쓰는 함수를 생각해봐. 얘를 y는 뭐시기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y-b를 쓰게 되니까 이게 지금 넘기면 이렇게 뒤에 플러스 b라고 붙죠. 지금 이 어떤 식에 뒤에 붙어있는 요 상수항은요 사실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그림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y축 방향에 대한 평행이동에 얘가 관여하는 애인 거야. 생각해보면 그런 애인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붙어있는 이 k가 지금 미지수로 잡혀있으면 우리가 뭘 모르냐면 이게 함수가 그릴 수는 있어. 모양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떠 있는지를 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중인 거야. 아까 얘는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어. 2하고 딱 고정돼 있지. 그러니까 극, 대값, 극소값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미분을 뭐 해본다고 쳐? 해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니까 6 묶어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만들어주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쳐서 마이너스 1 2 하고 미분에서 0 된 지점 찾았죠? 미분에서 0 된 지점 2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측돼 지금. 오케이. 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극대값 찾으러 가야지 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 하고 안 나와요. k를 모르니까. 오케이? 이 말이라고. 이 함수의 형태가, 이 f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됐는데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데를 결정을 못해요. 내가 x축을 못 그리겠어요. 얘가 얼마나 떠 있는지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를 결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닌 겁니다.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 그러면 아까는 이 함수 그래프 그려서 x축이랑 만난다 풀라고 했는데 얘는 x축이랑 만난다 풀려고 봤더니 함수를 못 그리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못 푼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지금 나한테 계속 걸리적거려.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서 이놈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세요. 그냥 우변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푸는 방정식은 항상 무슨 상태라고?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 둘이 만난다를 풀기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근데 내가 이 함수를 못 그리겠으니까 이 함수를 못 그리게 하는 그 대상을 넘겨서 그들만의 함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라고? k를 넘겨서 여기 있던 함수가 y는 0이 아니라
y는 k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야. 지 혼자 움직이라고 냅둬. y는 k는 그리기 쉬워. 그러면 여기 좌변에 있는 함수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 이놈이지. 마이너스 10x. 얘는 그림 그릴 수 있어 우리 지금. 미분에서 0 된 지점 다 찾아놨고요. 극대극소 값 확인해서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죠. 정확하게 그려보러 갑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없어진 거니까 7 나오죠. 마이너스 1,7 하나 지나고 있고요. 2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8이 16에 3, 4, 12에 마이너스 24니까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20 나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높이 7까지 올라가 있다가 2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높이가 7,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20 하고 그려져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이 다음에 뭐로 해석을 하자고? 우변에 있는 친구는 y는 k로 해석을 하자고. y는 k. 그러면 내가 그리는 선은 이런 선이 되는 거야. y는 k.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좌변에 있는 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하는 이 fx와 이 y는 k라고 하는 gx 두 함수가 만난다가 너네가 풀고 싶어하는 방정식의 풀이가 되는 거고, 그때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개의 실근 등등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지금과 같이 세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겠죠?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K라고 하는 것의 높이가 극대보다 낮아야 되고 극소보다 높아야 될 테니 K의 범위가 7보다는 낮아야 되고 마이너스 20보다는 높아야 돼요.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의 답입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를 접하게 그려야 되겠죠. 접하게 그려야 되니까 딱 극대값과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건 K는 7이다랑 K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0이 되더라. 요거 두 개 있겠죠. 극소에 접해도 되니까. 이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나온다라는 소리고, 서로 다른 실근 한 개 나오고 싶다? 서로 다른 실근 한 개? 근이 한 개 나오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y는 k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k 입장에서는 아예 7보다 더 높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k가 아예 마이너스 20보다 더 작게 내려갔던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를 적절하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풀이하는 상태, 무조건 방정식을 볼 때 는 0이 이루어진 상태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원래 본디 방정식은 두 함수가 만나? 어디서 만나? 언제 만나? 이거를 찾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왼쪽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리기 어려우면 그걸 어렵게 만드는 놈을 골라다가 그 놈만 골라다가 우변으로 넘겨도 돼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거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보겠습니다. 적절히 잘 넘기면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다라 그랬는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125번 보시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 똑같이 마이너스 k가 달려있죠. 는 0 이렇게 달려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아마 이 방식일 겁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냅두고 k만 넘기겠다. 내가 방금 저걸 알려줬으니까.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다. 알겠지? 꼭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x세제곱은 3x 플러스 k 하고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x세제곱 빼기 3x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싫어. 나 저거 못 그리겠어.
나 요거는 쉽게 잘 그리거든? 나 이거 그릴래 하는 거죠. 오케이? 나 이거 그리고 싶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x세제곱만 그리면 되니까 x세제곱? 그거 뭐 연습할 거 있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그래프에 속합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딱 x세제곱 있는 거니까. x세제곱 그렸다. y는 x세제곱. 그럼 이 다음에 3x 플러스 k는 어디 있냐고? 그건 이제 기울기는 3인데 y절편이 k인 상태니까 y절편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이쪽에 접하는 이런 그래프를 내가 그렸을 수도 있을 거고, 별로 평행하게 안 보이네?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수도 있겠죠. k 값에 따라서.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었겠다. 이런 게 보이겠죠. 당연히 이 보라색과 파란색 사이로 지나가면 이 x세제곱과 3번 만나는 것도 보이죠. 그죠? 내가 여기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딱 접하고 한 번 만났는데 쭉 가다 보니까 한 번 더 만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고요.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 3점에서 만난다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문제를 풀 때 이쪽에 한쪽에 좌변에 몰아 때려놓고 그린 저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를 우변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두 함수를 직접 다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접근을 할 때 무조건 어떤 놈만 넘겨야 되냐?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자 하는 형태, 내가 보기에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치환하라라는 말과 되게 비슷하죠. 내가 잘 안 보이니까 나 보기 쉬운 형태로 바꿀래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문제풀이도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계속 풀어낸다면 29번, 필수예제 29번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필수예제 30번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쭉쭉쭉쭉 다 같은 내용인데 뭐 다 안 풀어주면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빠르게 풀어보죠. 필수예제 30번? 요거 풀어볼까? 필수예제 30번. x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9x x에 플러스 k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해달라 라고 그랬다. 똑같죠? 또 k가 달려 있습니다. 저 함수의 높이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저 k가 나한테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귀찮으니까 넘겨버리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난 이걸 풀자고. 이걸 풀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일단 좌변을 미분해서 요 놈을 그림을 그려놓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 미분을 치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될 거고요.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하고 인수분해 될 거라서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마이너스 3이랑 1 두 개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하면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게 얼마냐? 여기죠. 이거 둘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으니까 27이겠다.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냐? 1 더하기 3에 9 빼니까 마이너스 5 남겠다. 그럼 그래프 그려달라라고 하시면 항상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정확하게 잘 안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대충 그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3에서 높이 27이고 5고 대신 좀 약간 오버는 해주면 좋아요. 약간 오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높여놨다가 이렇게 찔끔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버 해주면 좀 편하겠죠. 실제 그림에 약간 비슷하게. 그럼 여기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3,27이다 라고 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높이가 1, 마이너스 5다 라고 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프는 다 그렸고 이제 마이너스 k랑 만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했다. 그지? y는 마이너스 k 그냥 그어. 이게 y는 마이너스 k였다고 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어줘야 세 실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서로 다르게 세실근 뽑고 있죠? 서로 다르게 세실근 뽑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제일 높이 올라간 27보다는 낮아져야 되고 제일 밑에 내려가 있는 마이너스 5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K의 범위를 바꾸고 싶어? 당연히 마이너스 곱해야지. 그럼 K 방향 뒤집어야 되니까 5가 1로, 방향 뒤집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7이 1로 와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이다 라는 말 나오는데, 한 실근과 두 허근, 원래 기본적으로 3차는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기가 쭉 끝없이 올라가고 여기가 쭉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에 그어놔도 X축과 한번 만날 수밖에 없다. 그때 말하는 그 X축과 만난다가 원래 근인 거고요. 정확히는 실근인 거죠. 3차는 언제나 실근을 한 개를 갖습니다. 언제나 실근을 한 개를 갖고, 그럼 실근을 한 개를 가질 때 원래 본디 3차는 근이 몇 개라고? 3개라고. 근데 내가 실근을 한 개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세트로 나오는 2개는 허근이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서 그냥 이거의 반대입니다.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는 건 정확하게 반대. 이게 반대니까 K가 아예 마이너스 27보다 작던가 K가 아예 5보다 크던가 이렇게 뜨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필수 예제 30번에 대한 풀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 아까 안 했던 필수 예제 29번 하나는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 하나 풀고요. 필수 예제 31번도 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2번까지도 한 문제 풀어볼게요. 다 풀겠습니다. 근데 하나씩만 풀게요. 하나씩만. 필수 예제 29번에서는요 2번 풀어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이제는 좀 익숙하죠? k를 넘겨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k라고 넘겨놓고요. 이게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해달라. 또 허근이야?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해달라 이거죠. 일단은 뭐 그림 그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얘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근데 가끔 내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k인 게 다루기 힘드니까 마이너스 k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k로 다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이걸 그냥 마이너스 k라고 두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얘가 양수인 게 낫지 괜히 음수인 게 다루는 게 싫어서. 어쨌든 이거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 한번 해주시면 되고, 미분했더니 3 x 6 만들고 2 더하면 되니까 하고, 미분에서 0된 지점 2개 찾을 수 있겠죠? 인수분해 됐죠? 그러면 0된 지점 마이너스 3분의 2랑 2랑 2개 찾았으니까 값 찾아줘야 되겠다.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해.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7분의 8에다가 9분의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에다가 4니까 플러스 3분의 8? 그러면 27 맞춰야 되니까 3 곱하면 8, 3, 24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4에 얘는 9 곱해줘야 되니까 8, 9, 72면 둘이 한 개 24에 3배라서 28에 2배인 48 남고, 48에 8 뺐으니까 40, 그럼 27분의 40 남겠네. 어우 계산하기 힘들어. 극대값이 27분의 40이 떴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27분의 40. 계산하면 대충 2도 안 되는 숫자죠, 사실. 1점 얼마입니다. 복잡하네요.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 2, 8에 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 8, 3, 24? 맞니? 아니지, 2 넣었으니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뜨겠죠?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오바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27분의 40 하고 찍어주시고, 어디야? 2, 마이너스 8 오바해서 여기 2, 마이너스 8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3차겠죠? 이런 3차가 있을 거다. 근데 문제에서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만. 어디를 그려줘야 되냐면 얘가 지금 0,0을 지나죠. 그것만 조금 다시 한번 그립시다. 0,0 지나야 되니까 0,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0,0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아까 그리는 마이너스 k, y는 마이너스 k다 라는 애를 그릴 때 한 개의 양의 실근이 떠야 되고 허근으로는 두 개가 뜨게 해달라 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그어보면 이건 실근이 3개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럼 양의 실근을 뜨게 해달라 라고 해서 양의 실근 1개만 뜨게 해야지 하고 여기다 가면 양의 실근 1개는 됐는데 허근 2개가 안 되죠. 허근 2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의 실근 1개 만드는 거니까 결국 양의 실근 1개를 만들려면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여기도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는 되는데 근데 허근 2개가 안 되잖아, 그지? 음의 실근 하나가 있어서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긋는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선이 여기 있는 극대값 27분의 40보다 더 높게 있어줘야 돼요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k의 범위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다가 이것보다 작아요 라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부호까지 나한테 따져달라라고 하는 필수예제 29번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뭐 이런 거, 아니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이런 거, 나한테 어떤 근의 부호까지 정확하게 따져달라라고 하면 y절편과 같은 것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래프를 그리라는 연습을 할 때 가능하면 y절편 정도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극대극소값 위치랑 y절편 정도는 쓰자라고 했어. 이 문제 풀려고 한 얘기고요. 필수예제 31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저기가 중요한 내용이라 안 지우고 있어서 여기를 풀고 지우고 하니까 잘 봐두세요. 필수예제 31번은요 2번을 풀어볼까요? 좀 어려워 보이는 친구를 먼저 풀어보자고. fx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fx는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다.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이다 에 대하여 fx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g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지금 이 fx다 라고 하는 친구가 a 값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gx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겠죠. gx를 먼저 좀 그려봅시다.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 칠 거고요. 6x 제곱 마이너스 2x 될 거니까 2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1 하고 뜨는 거라서 0된 지점 0과 3분의 1 두 군데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점의 좌표 확인해 줘야 되니까 g에다가 0 넣어주면 0,10 지날 거고요. g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어주면 27분의 2에서 9분의 1 빼고 더하기 10 하라고? 계산하기 싫은데 뭐라고? 이거 어느새 왜 이렇게 계산해? 하기 싫은데? 생각하지 마. 안 해. 극소라서 지금 별로 안 다루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0,10에서 극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3분의 1, 뭐시기라고 하는 어디인선가 극소값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이런 느낌을 그릴 수 있나 봐요. 이게 이제 gx의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게 뭐였냐? fx다 라고 하는 게 이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든가 아니면 g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fx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뭐 문제를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f'을 구해. 그러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10x 하고 나올 거고요. F'은 더 빡세. 2랑 x 정도가 겹치나?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 정도 나오겠고,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15이 2 안 되고 10에서 3 하는 걸로도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이거 한 배씩 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0의 2배 120 빼기라서 이거 무조건 음수죠. 판배식 음수니까 지금 0 되는 건 없다라는 소리죠. 0 되는 건 하나 있다라는 소리네요. 프라임에서 0 되는 거 찾으려고 봤더니 0 여기 하나밖에 없대. 나머지는 지금 없대. 그러면 이 4차의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 0 되는 지점 하나밖에 없는 4차 개형 이거 그리라는 소리죠. 대충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다 뭐 이런 말이지. 그지? 기울기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딱 0이죠. 0.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에 x가 0일 때입니다. x가 0이면 a가 된다. 그럼 기울기 0 되는 곳의 그림을 내가 여기 아까 찍어놨던 거 얼마야? 10? 여기 10? 10보다 더 아래쪽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될 건데 여기가 지금 0,a라는 소리인데 0,a라는 소리인데 0,a죠. 0,a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 무조건 두 개 만날 거고 당연히 내가 그리는 fx의 그림이 gx의 그림보다 아래 내려가 있는 그림이 생기겠죠.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g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딱 여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소리네. 그지? 여기 정도까지는 가능해.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10보다 크거나 같겠다 라는 걸 따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우리가 0,a라고 불리는 이 a가 10보다 커야 되는데 딱 같은 것까지는 딱 만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문제가 풀립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내가 여기를 정확하게 못 그렸어. 4차의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를 뭔가를 더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가서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이걸 모르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문제에서 fx, gx라고 나한테 함수를 두 개를 던져는 줬는데 각각을 내가 직접 그려야지 하고 그리려고 보니까 gx는 단독으로 그려지는 게 맞다만 fx가 안 그려지는 거야. a 값 때문에 계속 걸리는 중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를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를 내가 어떻게 따져봐? 매번 그때마다 함수값을 일일이 다 비교해? 누가 더 높은지 작은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상태로는 안 풀린다는 겁니다. 이건. 그럼 우리가 원래부터 뭘 했어야 됐냐? 문제를 풀 때 애초에 fx와 gx 간에 누가 더 높냐 낮냐? 문제에서 말을 했죠.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미 식으로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식이 하나 필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걸 그렸어야 되고요. 근데 아까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양쪽에 함수 놓고 푼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풀려고 했더니 지금 이 fx의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문제였잖아. 그럼 이때는 적절히 넘겨서 풀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넘겨서 푸는 게 이득이었다. 그러니까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가 있었고 g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이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문제를 풀던 것처럼 우변에 있는 이 친구를 그냥 냅다 좌변으로 넘겨버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넘기면 플러스 6x 제곱에 이제 여기서는 살짝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10을 마저 갖고 올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걸리적거리는 a를 저쪽으로 넘길 건데 어차피 넘기는 김에 그냥 상수항 저기다가 놔둬버릴지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포인트. 나는 어차피 상수항 안 그리면 좋지 뭐 하고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아까처럼 마이너스 k 하던 것처럼 10-a라고 선을 그어놨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려요.
다시 그려야지. 자, 다시 미분해보자. 이거는 새로운 함수니까 무슨 함수냐면 f에서 g를 뺀 것처럼 쓴 함수죠. 정확하게 f에서 g를 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두 개의 숫자를 내가 이쪽으로 던져놔서 정확하게 f에서 g를 뺀 건 아니고. 자, 어쨌든 미분을 쳐주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83 24 더하기 6 2 12 12가 겹치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어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0과 1. 미분에서 0 된 지점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눈치가 채지나요? 기존에 우리가 f 프라임을 미분을 쳐봤을 때 0 되는 지점이 되게 이상한 데 걸려 있었다라는 거지. 얘한테 없어. 이게 지금 이상해, 식이. 그렇게 느껴져야 돼. 프라임 했는데 오씨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는 뭐야? 이래야 돼. 여기는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아, 문제 풀이가 의도한 게 여기가 맞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만드는 요 함수가 0 되는 지점이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0이랑 1 두 개 찍혔다. 그럼 0 집어넣어보면 0,0이고 1 집어넣어보면 얼마야? 386이니까 1? 그럼 1,1? 이렇게 두 개 찍혀 있는 건가요? 그죠? 혹시 이거 그래프 개형 어떻게 되는지 예측되시는 분? 오늘 이거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근데 영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어서. 일단은 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얘가 0,0을 지나고 1,1에서 기울기가 0 되면서 1을 지나가 줘야 되는 거니까 0,0을 이렇게 지났고 얘가 1,1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갔다. 여기가 지금 1,1이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됩니다. 이래놓고 얘가 그려진 이 그림이 10-a보다 항상 크거나 같던가 라는 걸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긋는 y는 10-a라고 하는 요 선이 다음과 같이 아예 아래 있어 주던가 아니면 겨우겨우 닿았던가 정도를 요구하는 거라서 10-a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0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답이 뜨네요. 답은 똑같았나 봐요. 저희가 이제 답이 맞았나 봐요. 아까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판단을 못 한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 4차가 가는데 여기 3차랑 어떻게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못해서 저게 좀 문제였는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그대로 그냥 끝나나 봅니다. 안 만났다라는 소리죠. 더 올라가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32번까지 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을 예측한다. 예측까지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0부터 2라고 하는 걸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함수 fx가 또 있어요. 필수 예제 32번에 2번 풀 거예요. 32번에 2번. fx가 세제곱 제곱 1차 1이다 내가 있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을 때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게 해달라라는 거. 요거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때 fx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대충 느낌상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gx가 어디선가 더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그림인데 대신에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만 만족시켜라 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이렇게 한 식에서 내가 x라고 한꺼번에 적어놨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x값과 여기에 있는 x값이 같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함수를 직접 그려놓고 비교를 할 때 뭘 비교하면 되냐면 혹시나 너네가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 닫힌 구간 0부터 2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으면 충분한 거야. 더 볼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보는 건 같은 x를 그어봤을 때 fx의 그림이 gx의 그림보다 더 위에 있어 보이기만 하면 돼. 같은 x를 그었을 때의 이야기야. 같은 x를 그었을 때 아니 gx가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0부터 2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fx의 xx 같은 x를 집어넣어 봤을 때 f가 더 위에 있는데 라고 보이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직접 두 개를 다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나 그거 싫어요 라고 하면 여기 쓰여진 것처럼 냅다 식을 그냥 때려 박으면 돼. 그래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지금 당장 얘가 미분을 한다고 되게 뭐 이뻐지느냐? 이쁘긴 한데 그래도 뭐 아까 하던 것처럼 저렇게 묶어놓고 푼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그랬죠. 요 문제처럼. 그러면 그대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얘가 얘보다 크고 싶어요. 넘겨서 사라져버리고 플러스 1 있다 그랬는데 나는 이쪽으로 넘기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다. 그치? 그럼 이제 얘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 하고 미분 나올 거니까 미분에서 0 된 지점 풀마 1이겠죠. 풀마 1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3 더하니까 2고요. 1 집어넣으면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겠다. 그러면 얘는 0,0도 지나고 있죠. 그럼 그래프를 다 그려라 라고 하면 0,0을 지나고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 2였으니까 저렇게 위쪽에 올라가 있는데 얘가 1,2였으니까 좀 오버를 할 걸 그랬나? 좀만 오버를 해보자. 1,2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겠다. 지금 내가 0부터 2까지를 그리고 싶으니까 2에서의 좌표도 좀 알아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집어넣으면 8에서 8이 6 빼는 거니까 2,2가 되겠군요. 그러면 얘가 2,2 여기까지 올라와 해주면 된다. 올라와. 그럼 내가 보는 그림이 여기 0,0에서부터 출발해서 1,-2까지 내려왔다가 2,2까지 올라가고 있는 3차의 일부분을 그려낸 셈이죠.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만 그린 겁니다. 이런데 정확하게 못 찍어. 여기 특정되는 지점만 찍어다가 그리는 거야. 알겠지? 탁탁탁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가 a-1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래. 이 구간 내에서 a-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1이 여기 딱 여기 밑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긋는 요 a-1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다. 아래 있어요 라고 그려주면 되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겠네요. 됐죠? 그리고 이제 4차도 문제를 풀고 3차를 풀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4차를 미분하면 3차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지금 딱 이런 애들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미분을 시켰어. 그래서 12x, x-1의 제곱 이렇게 미분되는 거 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증감 어디서 극대극소 갖는 거 확인하려면 이 그래프 그려야 되죠. 그래프? 표 그려야 되죠. 내가 알려준 거. 표 일일이 열심히 그리셔야 되는데 그걸 엄청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 내용 1번.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항함수에서 제일 최고차항의 개수 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얘가 음수면 무조건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작성했을 때 만들었을 때 F 프라임 칸도 만들고 F 칸도 만들잖아.
근데 f 프라임이 양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를 너네들이 사실 뭘 안 봐도 되는 거야. 왜냐면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f 프라임 혹은 f의 식에서 미분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에 부호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진 않지. 미분해봐야 이거 숫자 그냥 똑 떨어뜨리는 것밖에 못하니까 부호를 못 바꾸잖아. 그지? 그럼 부호를 못 바꾸면 f가 애초에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를 내가 확인을 안 해봐도, 구조를 확인 안 해봐도 그냥 얼마인지 그냥 일단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 하나는 알아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너네가 따져보는 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들이 다음과 같이 있을 텐데, 이때 이 기울기 0이 되는 곳 기준으로 얘가 지금 증가했는데 0 찍고 증가로 바뀐 거냐, 아니면 감소했는데 0 찍고 증가로 바뀐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때의 포인트가 무슨 말이다. 뭘 알려주고 싶냐면 f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어딘가가 있었다라고 쳤을 때, 이게 f 프라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쳐보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러니까 근이 3개가 이렇게 뜬 거야. 다른 걸로 3개가 떴어. 그러면 이 근이 3개 떴다라는 말로 우리가 f 프라임을 그려보면 f 프라임은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근 3개가 있으니까. 그럼 그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근이 되는 곳 기준으로 무조건 뿔마가 바뀌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건 무조건 얘는 감소여야 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감소였으니까 여기는 증가여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감소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f 프라임이, 미분한 f 프라임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이렇게 갖고 있어 버리면 그럼 무조건 w로 그려져야 되는 거라고. 그럼 뭐가 다른 거냐? f 프라임 입장을 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하고 제곱돼 있으면, x 마이너스 베타가 제곱이면 베타라는 근을 2번 가졌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베타라는 근을 2번 가졌을 때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알파라고 하는 근은 한 번 가지니까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을 2번 갖게 되잖아. 짝수번 갖게 되면 얘가 여기를 뚫고 못 지나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음수, 양수하고 알파에서는 바뀌는 게 맞는데 이 베타가 제곱이라고 떠있는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로 오다가 0 찍고 다시 양수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제곱이 있으면 양옆에는 무조건 플러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였다면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에서 부호를 못 바꾸는 거죠. 기울기의 부호를 못 바꾸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인식해야 된다. 근이 2번 뜨잖아? 근이 2번 떠? 그러면 부호를 못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이 근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제곱으로 나타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엄청 빠르게 한다 라고 보면 된다. 저기 보면 f 프라임이 0이랑 1 두 개 있었지? 근데 보니까 0은 근이 한 번 떴는데 1이 근이 2번 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보고 f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미 생각하는 중인 거야.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어. 1 양옆으로 부호가 안 바뀌었을 거니까 여기에 그림을 내가 그리면 증가하다 말고 0 찍고 증가가 그려지고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 0 되는 지점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림을 빠르게 뽑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 표 하는 걸 많이 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이걸 엄청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사실들을. 수업할 때 저걸 다 하고 있으면 너무 길어져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던져드리고 하다 보면 저런 것들이 익히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받아 먹으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저런 사실들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떠한 근을 그러면
세 번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 가지는 그림은 아까 내가 x의 세제곱 그래프 그려줬던 거 기억나니? x의 세제곱 그래프? 이게 요 0,0을 요렇게 들어가서 기울기 0 찍고 요렇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세제곱한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라서 x-알파 이렇게 세제곱으로 근을 가지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알파 지점인 거죠. 삼중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삼중근, 세 번 중복된 근. 이 삼중근을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서는 또 기울기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잘 생각하면 좋겠다. 최종 결론. F'에서 어떠한 근이 홀수 제곱이 뜬다면 그러면 이 알파 기준으로 부호 바뀐다는 겁니다. 오케이? 반드시 이 알파라는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알파라는 지역을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뚫리든 이렇게 곡선적으로 뚫리든 상관없고 일단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어떠한 지점을 우리가 근을 짝수제곱으로 들고 있게 된다면 이 베타라는 지역에서는 부호가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베타라는 지역을 이렇게 밑에서 오던 대로 가야 된다. 플러스에서 왔으면 이렇게 플러스에서 베타에서 0 찍고 다시 플러스로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다. 알겠지? 이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했던 거 무조건 오른쪽 끝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최고차항의 개수 그들의 부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 여기를 미리 결정해놨으면 여기서 지금 부호가 바뀌어야 되나?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나? 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되게 간단하게 해내고 있는 거죠. 매번 볼 때마다 그냥 추르륵 한다. 그래프 그릴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저걸 받아 먹으면 좋은 거고 못 받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건. 미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런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여기서 속도와 가속도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미분 단원에 나오는 내용은 끝난 거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를 어려운 걸 풀어가면서 더 어려운 걸 찾아갑시다. 일단 마무리를 쳐보게. 넘어가서 속도와 가속도를 보자. 149페이지고요. 개념원리에서. 처음에 미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했던 이야기죠. 두 수학자가 동시에 미분을 만들었다. 개발을 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애들이 개발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라이프니츠 걸 좀 더 많이 쓰는 느낌이긴 합니다. 라이프니츠가 훨씬 그런 걸 좀 잘 해놔가지고요. 근데 뉴턴이 만든 것도 길이고 라이프니츠가 만든 것도 길어야 돼서 그래서 뭐 수학책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뉴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턴 거. 물리학자니까 속도, 가속도 이게 좀 나오는 거겠죠. 뜬금없죠.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이제 물리 건데 갑자기 수학에 들어와 있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속도라고 하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갑시다.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속력이 아닙니다. 속력은 내가 가는 속이라고 하는 것의 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얼마나 빠른데? 에 대한 빠르기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야. 빠르기. 속력이다 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혹시 뭐 눈여겨 안 보았을 수도 있는데 차를 타보면 앞에 운전하는 사람 앞에 계기판이 있죠. 거기 계기판이 직진으로 놔도 속도가 올라가고요. 후진으로 놔도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속도판이 아니고 속력판이에요. 속력판.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이 빠르기만 나한테 소개해 주는 거라서 속력판이고요.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면 속력이 아니고 뭐냐? 속력이다 라고 하는 빠르기의 개념에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의 개념을 더해 놓은 겁니다. 개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속력이라는 빠르기에다가 방향의 개념을 추가해줘야 속도가 되더라. 오케이? 추가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물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에서 이 빠르기라고 하는 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를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요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 요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 우리가 물리에서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벡터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 기하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혹시 기하를 좀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벡터에서 분명히 스칼라라고 하는 크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게 합쳐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하 맨 뒤쪽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속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벡터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에 있는 방향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딱 2개밖에 없어. 되게 어렵게 안 갈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이다라는 걸 갖고 있는 친구는 요거 하나입니다. 당연히 오른쪽이고요. 당연히 왼쪽이다.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보통 여기다 뭘 쓰죠? 그걸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냅다 내가 여기 갔는데 이거 무조건 왼쪽이야? 기준을 내가 여기로 보면 얘는 오른쪽이 되는 거잖아. 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얘기할 거면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쓴 선에다가 기준점으로 항상 뭘 쓰죠? 0 쓰죠. 0. 그럼 0보다 오른쪽에다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습니까? 플러스로 쓰기로 했고 왼쪽은 마이너스로 쓰기로 했죠. 오케이. 우리 방향이다 라고 하는 개념 딱 2개로밖에 표현 안 할 거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이라고,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이라고 라고 받아들여 주면 된다. 알겠지? 근데 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물리계사처럼 막 빡세게 가르치려고 하면 진짜 좀 문제가 생기고요. 우린 수학에서 하는 거니까 더 어렵게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딱 어떻게만 할 거냐? 이와 같이 그려진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부르죠. 요 수직선 위에 점을 하나 놓을 거야. 어떤 한 점을 놓을 거야. 그러면 그 점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요렇게 점하고 찍히겠죠. 근데 당연히 이 점은 자기만의 위치가 있어야 되겠지. 보통 우리 가로줄로 표현했으니까 그것의 위치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하죠. 오케이? 그럼 P점이다 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조심해. 요거 지금 함수 쓴 건 아니야. 그냥 얘의 위치, 좌표만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얘의 위치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속력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속력이란 무엇이라고?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요 속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의 개념이 추가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방향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없다고. 그러면 속력을 내가 바꿔서 속도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되냐 이건데 사실 정확하게 속력이다 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걸린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거든요. 원래 이게 속력이죠. 근데 걸린 시간이라는 건 무슨 말? 내가 출발한 시간이 있었고 도착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 그러면 시간이 뭐 한 거야? 출발부터 도착까지 뭐 해서 시간이 바뀌었지. 시간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시간이 뭐 했어? 변화한 거잖아. 시간의 변화량이 있겠죠. 그죠?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으로 바꾸자고. 그럼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시간 타임의 변화량이다. 델타 T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동한 거리라는 건 처음 출발할 때 있던 위치가 있고
도착할 때 있던 위치가 있는데 거기부터 거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지. 그지? 근데 이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랑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죠. 거리는 이게 똑같죠. 근데 이러면 뭐가 없는 거야, 지금 개념에. 방향의 개념이 없는 거야. 방향의 개념이 없어. 거리라고 하는 것엔 방향의 개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방향의 개념을 심겠다라고 했잖아. 더 추가해서 속도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를 더 이상 거리로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거리가 아니고, 여기 출발한 곳에서의 위치에서부터 도착한 곳에서의 위치까지니까, 위치도 변화했구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치라고 하는 건 x라고 하는 것 하나의 좌표로 표현되고 그것의 변화량이다. 델타 x.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짧게 이런 것처럼 바꿨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시간 분의 변위라고 합니다. 위치가 변화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위치가 변화한 양, 변위. 시간분의 변위를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속도라고 하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아는 속도라는 걸로 하고 싶으면 그냥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때려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처음 출발한 시간이 있어. 도착한 시간이 있어.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갈 거라고? 300km라고 했는데 3시간 걸렸다라고 하면 100km/h 이거 무슨 속력? 평균 속력. 그럼 얘도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때려놓으면 무슨 속도? 평균 속도. 내가 그때 원하는 그때의 그 한순간의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뭘 해줘야 돼? 순간의 속도로 만들어주려면 앞에 리미트를 걸어줘야 돼. 리미트를 걸어서 이 시간의 변화량을 내가 극도로 작게 만들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줘야 이게 진정한 속도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속도가 된다.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나? 델타가 리미트를 만나면 뭐로 바꿔 쓰자라고 했다고? 이 델타가 like 뭐라고? 대문자 D라고. 대문자 D. 그러니까 리미트 하면 뭐로 바꾸자고? 소문자 D로 바꾸자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x dt로 바꿔서 씁니다. dx dt로 바꿔서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라는 걸 표현을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쓰게 될 겁니다. 어떠한 한 점의 위치라고 하는 걸 내가 표현해달라고 한다면 그 위치는 보통 우리 x라고 하는 하나로 표현하니까 x로 표현하는데 얘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함수인 거야. 시간에 따라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지. 그래서 xt라고 보통을 적어주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사실 미분을 치게 된 거죠. 미분을 치게 된 거다. x라는 애를 t에 관해서 미분을 쳤다라는 표현이었잖아. 미분을 치게 된 거다. 그러면 나오는 게 위치를 미분해. 그러면 속도가 나오는구나 이 말이고요. 미분을 쳤으니까 속도고 속도는 velocity v로 표현합니다. v고 얘는 여전히 t에 관해 속도의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단원의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럼 이 가가 무슨 가야? 더할 가야. 더할 가. 증가할 때 가. 더할 가. 그럼 속도에 더해지는 거다라는 거지. 속도에 더해지는 속도다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속도의 변화량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속도의 변화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속도의 변화율. 속도에 더해지는 값. 가속도. 가속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구해진다? 여기 속도라는 애를 또 미분을 치는 거지. 또 미분을 쳐.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걸 우리가 가속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봐.
속도라고 하는 것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뒤에 리미트 시간의 변화량을 극도로 작게 만들래 이 말이거든. 이게 속도가 변화하는 양을 순간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이게 그 순간에 속도에 더해지는 값인 거야. 물론 더해지는 게 음수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더해지는 값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dv dt라고 쓸 거고요. 가속. 자동차 오른쪽 페달 이거 뭐야? 다들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 엑셀이죠, 엑셀. 그래서 엑셀 뜯어서 A 가져와서 T에 관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써줄 겁니다. 오케이? 자, 다른 말로 AT는 우리 다른 말로 dv dt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라고 쓰는 거고요. 이 V는 다른 말로 dx dt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라고 쓰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 좋은데 문제를 풀기 좀 어렵긴 한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거는 역시나 또 수투 내용은 아니고요, 또 미적분 내용인데 들어두시면 되게 도움 되니까 어려워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우리가 저번에 쓰기를 미분을 쓸 때는 dy dx라고 했고, 이걸 내가 쓸 때 y를 옆으로 내려다가 d dxy라고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실제로 y라고 하는 걸 우리가 x로 미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y를 x로 미분할 때 y라고 하는 게 언제나 너네들한테 fx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쓰여져 있었어 이미. 이런 상태였던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미분을 칠 때 x가 있었을 때 x로 미분을 치면 얘를 미분을 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뭐 어디가 이상하냐면,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a도 있고 b도 있어. 근데 여기서 미분을 칠 때는 x만 이렇게 건들고 a랑 b는 안 건들죠. 그죠? 근데 뭐가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뭘 미분하라 그랬냐면 y를 미분하라 그랬거든요. y를 미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y라고 하는 것을 미분했다 이 말입니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x만을 x로 미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x만을 x로 미분할 수 있어. 원래 원칙적으로 그래. x만을 x로 미분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친구가 진정으로 x로 쓰여진 게 아니라, 진짜 찐 x, 그냥 x 순수한 x 그 자체, 그게 아니라 이 y라고 하는 것이 x로 표현이 돼 있으면 어쨌든 x를 포함하는 어떤 큰 개체인 거잖아. 그걸 우리는 x로 미분할 수 있는 거죠. x로 표현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 어쩔 때 내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이 x라고 하는 이 존재가 t로 표현되어 있을 때 t로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v도, 이 v가 t에 관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t로 미분을 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손대면 되게 재밌는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 해놓은 게 라이프니츠입니다. 이거를 진짜 미친 듯이 잘 해놨습니다. 보면 막, 희열이 막, 와, 합니다, 진짜로. 개천재입니다, 진짜. 그런 게 있다고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수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긴 조금 그렇고, 일단 그런 이야기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미분을 할 때 그 미분하는 대상이 내가 미분하고자 하는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걔를 그 문자만 골라서 미분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하고 A, B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였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
a 제곱 x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분 치는데 갑자기 2ax 뭐 이렇게 쓰고 있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늘 실수하는 이유. 이런 걸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 내가 아까 했던 요 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어떤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대상이 항상 미분하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우리는 그 표현되어 있는 그 문자만 골라서 미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뭐 150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길이, 넓이, 부피와 같은 L, S 아니면 뭐 볼륨으로 쓴 V 그 다음 페이지랑 걔네들도 T로 미분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이때도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을 할 때 야 길이를 미분하고 싶어? D, dt, L 야 넓이, surface를 미분하고 싶어? D, dt, S 야 볼륨을 부피를 미분하고 싶어? D, dt, 볼륨, V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 너네가 표현하는 L이다, S다, V다 라고 하는 것들이 T로 미분이 되려면 T에 관한 상태로 적혀져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T로 미분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T로 적어야 돼. 그걸 T로 미분하고 싶으면 T로 표현해야 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구나. 그걸 체크해야 돼.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속도와 속도를 일일이 다 풀긴 조금 어려워서 여기까지 숙제를 다 나가긴 어렵겠고요. 그 앞에까지만 일단은 잘 풀어 와봅시다. 거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148까지를 쭉 풀어보시고요. 속도와 가속도를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RPM도 거의 끝나갑니다. 운동 방향 나오고 성립할 최대적고 증가함수 해야 되니까 RPM 어디까지 돼 있죠? 71이요? 저기까지도 못 나가겠네. 81까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어려운데 해봅시다. 81까지. 토요일에는 이거 문제 풀고 속도 가속도 문제 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